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벌써 세 번째 백신이 중간 발표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자, 언택트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체크를 꼭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종종 종목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뭐 배당주들 많이 말씀드렸고 뭐 유신바이오 같은 콜드체인 관련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이제 숨어있는 실적주, 충분히 휴식이 나온 실적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번 11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따뜻한 연말연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까지 강력한 상승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맙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초겨울인데 날씨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날씨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에 마음까지도 또 따뜻한 연말연초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 따져보면 주식시장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악재도 물론 좋아할 수는 없죠. 더 싫어하는 거는 뭐다?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중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이다. 이 부분은 이제 끝났죠. 미국 대선은. 그리고 뭐 법정 소송 남아있긴 한데 점점 트럼프 쪽으로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만 받으면은 이제 천천히 보급이 되겠지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벌써 세 번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내에 세 개, 잘하면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에 존슨앤존슨까지 하면 4개, 그 외에도 뭐 12개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있고, 세 번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유예가 되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세 가지가 11월에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떤 시장이 온다? 자, 안도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핑계거리는 광군제가 있다, 소비 시즌이 있다, 광군제가 있고, 지난주에 뭐 알리바바 어마어마한 실적 나온 거 보셨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시작이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복 소비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벌써 코스피가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850까지 올랐는데 이거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850포인트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횡보 중이죠. 돌파해야 진정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신이 개발되면은 종목별 동향이 바뀌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보이실 겁니다. 기존 종목들 무조건 보유하시면 내년에 업황 좋아지고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는 타이밍,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은 종목을 교체하고 따뜻하게 연말 연초를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눈이 없다면 좋은 눈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시는 안목을 갖추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안목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가입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메뉴에 있는 가입 상담이 상담 문의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커뮤니티 찾아가는 거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있으면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담 문의, 가입 및 상담 문의 있으니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문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안 보인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아래 본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 뭐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28,500만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좀 쉬면은 양호한 시장이고 3만 포인트 두들겨주면 더 좋은 거다.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내려와도 반등은 나온다. 근데 강하게 가려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횡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횡보 후에 위쪽으로. 그래서 3만 포인트를 이제 슬슬 두들겨보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자, 전일 이제 뭐 장중에는 이제 5일선까지 이제 약세가 나오면서 1.44%까지 장중에 거의 저점 대비해서 거의 1%가 올라온 건데, 이렇게 저점 매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안에도 3만 포인트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안착은 못 되더라도 도전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안착되면은 뭐 다우지수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자, 나스닥으로 넘어가면 나스닥도 지금 12,000포인트 도전한 다음에 강력하게 한번 밀렸고, 그리고 나서 21선까지 밀려서 여기서 저점 매수가 잘 들어왔다.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럼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 12,000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12,000포인트를 두들겨주는 역할이 남았죠. 그래서 넘어가서 안착되면 마스닥은 이제 12,000포인트 시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안착이 안 되더라도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시장이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뭐 리스크 있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작용하고 최근 상승에 대해서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증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코스피 같은 경우 2450포인트대 그리고 2250포인트대에서 200포인트 정도의 이 박스권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돌파를 했다. 2550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 버텨줬고 아예 뭐 2500 위쪽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500 중반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아주 잘해주고 있다.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고 거기에 수급 동향도 좋다. 그래서 11월 달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한 금액,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은 쉬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결과 5조 1000억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벌써 5조 1000억을 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한 금액이 들어왔죠, 매수가. 그래서 코스피 주식이 먼저 우리가 이사 갈 때를 항상 말씀드리죠. 큰 가구를 먼저 배치를 하고 이사 가면은 그리고 나서 중간 가구 그 다음에 작은 가구를 설치하는 것처럼 자금도 마찬가지다. 대형주를 먼저 충분히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좀 담고 소형주를 개별주를 담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더 적은 자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주식을 먼저 저렇게 강력하게 오래 담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에 2734억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코스닥은 올해나 그렇지 원래 1000억 이상 이렇게 하루 만에 매매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올해가 좀 특이하게 큰 금액이 오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선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9월 만기일부터 해서 이제 12월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벌써 뭐 34,000 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줄인다고 해도 괜찮다. 그리고 더 늘리면 늘릴수록 상승 목표치가 올라간다.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2200에서 2400 중반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면 최소한의 박스권 이론으로 2650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이게 올해 안에 가느냐 내년에 가느냐 차이인데 올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목표치의 끝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얼만큼 더 가느냐를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2650까지 간 다음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넘느냐 내년에 넘느냐 차이지 충분히 좋은 시장을 만들고 있다. 지금 이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코로나에 대한 세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랠리가 나오는 것이고 미국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뭐 굳이 이렇게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 대선 끝났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를 이유는 없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 시행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연되던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눌려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눌려있던 부분이 해소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눌려있던 부분, 그동안 계속 막아놨던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수급적으로 양호하고 그리고 눌려있던 부분, 더 가야 되는데 못 가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맞닿았을 때 11월 초 정도에 맞닿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해서 돌파하는 거 좋은데 아직까지 그 힘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왜? 이유는 명확해요. 저쪽 코스피 쪽에 대형주 쪽에 수급이 먼저 몰려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파하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횡보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2선이 아래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것만 기다려도 횡보하면서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면서 기다리면 어찌됐든 이 하락 추세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돌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뭐 벌써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보하면서 하락 추세를 넘어갔고 이제는 이제 슬슬 뭐 이번 주 후반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한 차례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만들면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느냐 차이지 900포인트 쪽으로 다시 붙어갈 것이다. 900포인트에 붙어가면은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대를 넘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동안 기관에 수급적으로 좀 밀려있던 부분이 약간 반등이 나온 정도 수준이죠. 여기는 기존 고점이 안 되죠. 이 기존 고점이 9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점에 대한 염려는 아직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추후에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조 증상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 돌바락제가 아닌 이상 그 돌바락제는 특정 국가의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온다거나 2009년 때도 두바이 디폴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피구스 남유럽 국가 얘기 나오면서 강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의 한 국가를 흔들어대는 정도의 강력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돌바락제보다는 전조 증상이 나온다. 그러니 지금 구간은 좀 안심하고 따뜻한 연말 연초를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요가 아니고 자, 삼성전자가 이 5만원 중반에서 6만원 중후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벌써 단기적으로 거의 한 20%대가 올랐는데 이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4%만 올라도 대단합니다. 이거 거의 상한가에 육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2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12월에 이만큼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휴식을 취해야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1k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 여러분들이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마사지 해주고 심호흡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또 달릴 수 있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상속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이닉스를 매매해도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에 이 하이닉스는 이제 7만원 후반대부터 해서 10만원까지 건드렸습니다. 오늘 10만원을 건드리고 쉬었죠. 그럼 뭐 결국 결론적으로 최근 3일 동안은 이제 16일 날 급등한 다음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한 거예요.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8,000원 그대로 뭐 유지되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이고 여기서 하이닉스가 10만원을 돌파해서 쉬느냐 아니면은 10만원 아래쪽에서 여기서 조금 쉬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쉬는 구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매하기보다는 이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주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해당 종목들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전혀 다른 업종이 아니어도 괜찮다.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전장 쪽이 굉장히 뭐 실적이나 뭐 전망이 잘 나오고 있죠. 거기다 TV까지 보복 세우기 심리 얘기하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 쪽이 LG전자 쪽은 워낙 뭐 강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성장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 8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 9만 원을 넘어가느냐 요 구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계속 걸리다가 한 차례 넘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밀렸죠. 그래서 9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이 되어야 합니다. LG전자는 지금은 LG전자도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는 케이스로 가고 있으니 뭐 굳이 뭐 과거 생각하면서 좀 안 좋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LG전자도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화학이 이슈가 요즘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배터리 쪽을 분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현대차의 코나 EV 그리고 GM의 볼트 EV 리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책임 소재랑 이제 비용 분담 같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최근 리스크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년 1분기면은 이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 뭐 책임을 나누던 어떻게 하던 1분기 정도 내년 1분기면은 해결이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 1위의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사를 해도 해당 지위는 유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LG화학은 74만 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싸움이에요. 지금은 기존에도 한 차례 돌파 시도했다가 쉬었는데 이번에 다시 돌파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분사하면은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안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0% 자회사예요. 그러면은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 추후에 상장할 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LG화학이 이 지위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장하게 되면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에 있는 자금도 일부 이동할 수 있으니 미리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량 25만 6천 리터로 세계 세계 최대 규모죠. 제4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멋진 모습 보이면서 80만 원을 오늘은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쪽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 쪽 얘기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뿐만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녹십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일라이릴리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임상 중단했는데 무슨 치료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초기입니다. 초기 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어렵다라고 해서 임상 중단했는데 초기 환자 쪽은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은 기존부터 이 초기부터 잡아야 된다. 중증이 아니라 경증 환자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오히려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돌파 앞두고 있죠. 셀트리온도 이제 6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약품 공장 건립을 하면서 이제 대규모 연구센터까지 신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연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전 세계 이제 3만 명 대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이 가격적으로 저렴해서 좋은 게 있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19.5달러, 약 20달러 정도, 2만 원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가 이 32에서 37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되죠. 어떻게 보면 화이자의 37달러는 거의 2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존슨앤존슨이 한 10달러 정도로 예상되고요. 존슨앤존슨은 그 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존슨앤존슨이 좀 더 빨랐어야 되는데 임상이 한번 중단돼 가지고 좀 밀렸는데 10달러니까 한 11,000원 정도 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3파운드라고 합니다. 한 4,300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10달러로 만원, 만원, 11,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장 저렴한 백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머지 백신들은 2회 투여를 해야 되는데 존슨앤존슨은 1회 투여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랑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화이자랑 모더나는 애초에 우리가 이걸 상업용으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CMO 계약을 맺었죠. 8월에는 뭐 노바백스랑 이제 CDMO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 쪽까지도 계약을 맺으면서 뭐 SK케미칼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 발표를 했는데 뭐 굉장히 또 잘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뭐 SK케미칼이나 뭐 관련주들의 이제 뭐 주가 뭐 탄력은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출신이다, 옥스포드대 출신의 뭐 대표다, 이게 아니고 아예 뭐 자회사가 CMO 계약을 한 것이니 이건 아예 실체가 잡히는 겁니다. 호재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쪽과는 다르다라는 거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뭐 지금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오늘 우리나라 3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뭐 아주 크게 뭐 회자가 되지 않는 건 저렇게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안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0시부터 해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뭐 어마어마한 뭐 강력한 상승 이런 흐름은 없죠. 그래서 기존과는 좀 흐름이 달라졌다. 네이버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2% 반등 나온 게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28만 원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 이탈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수준 정도의 2% 상승이지 뭐 위쪽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서포트라던가 뭐 이 우정바이오나 이런 텔레워크, 그리고 뭐 드라이브스루, 뭐 한국 패키지나 뭐 메가MD 뭐 이런 교육 관련주 이런 쪽도 크게 뭐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도 13,500원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정도 수준이죠. 여기는 뭐 이 텔레워크 쪽으로 뭐 일본에서도 뭐 인정을 받는 기술로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충분히 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드라이브스루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10,000원을 돌파했는데 현실적으로 호재는 맞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기존처럼 뭐 어마어마한 급등 흐름이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워낙 또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가서 밀려 있었으니까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다행인 거죠. 그래서 뭐 4,200원 돌파하면서 강력한 양봉을 하나 세워내긴 했는데, 기존에도 뭐 상한가, 중상한가를 밥 먹듯이 올라갔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도 YBM넷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다. YBM넷도 요 11,500원관을 돌파해서 넘어가줘야지 또 강세를 보시는데 여기서 또 2%대에서 또 상승이 제한이 되었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는 뭐 웰크론이라든가 뭐 KM이라든가 이런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계속 뭐 그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하고는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 KM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도 이제 KM에서 생산한 도우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비말 차단 아주 좋더라고요. 그 착용감 같은 게.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하고는 3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응이 그렇게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 200명 넘고 300명까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조심성이 이제 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줄어들면 괜찮은데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응이 좀 거세지 않다. 이 부분은 백신의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삼보산업이나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죠.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가 뭐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 쪽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뭐 휴식이 나오면 그때나 한번 보시고 지금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불리한 환경에도 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주들만 중심으로 경기에 좀 민감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보셨는데 살펴보면은 이런 오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는 이런 기업들 이제 뭐 3분기까지 오니 이제 작년 실적을 넘어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거는 농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바닥권에서 지금 푹 쉬고 있어요. 크게 하락한 다음에 푹 쉬고 있어요. 농심은 이제 기생충 쪽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라면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40만 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지금 30만 원 부근으로 내려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농심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788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기생충 효과겠죠. 1분기 영업이익만 636억입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해서 상반기에만 1000억이 넘었어요. 작년에 788억이었는데.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실적 볼 거 없이 올해는 당연히 위쪽으로 실적은 크게 상승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1분기에 크게 늘고 2분기에 조금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면은 성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농심하고는 좀 다르게 오뚜기 같은 경우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부분이 보이죠. 1분기, 2분기에서 벌써 이제 1,100억 정도의 실적을 냈는데 작년 실적이 1,5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분기까지 해서 작년 실적을 넘어가 4분기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농심이 기생충 효과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받았지만 좀 못 믿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뚜기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뚜기도 보시면은 자, 차트를 보시면은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심처럼 농심은 기생충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오뚜기는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품 관련주들도 이제 과거에 제가 해마로 푸드 서비스나 이런 종목들을 좀 한국 맥널티나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오뚜기나 농심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1기 지원하실 분들은 바로 지원하시면 됩니다.